자, 다운로드 받은 이 파일을 평면도부터 드래그 앤 드랍으로 가져오면 되겠고, 밀리미터 확인하시면 돼요. 자, 파일 메뉴에 임포트 기능을 써야 한다고 했습니다. 여기 DWG 요 파일 여기서 임포트 하셔도 좋겠고, 아니면 가장 쉬운 건 드래그 앤 드랍이라고 지난번에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먼저 이렇게 배치를 한번 해보시죠. 그 다음 분해를 해야 됩니다. 아이소메트릭처럼 작업하는 방법은 동일합니다. 전체 선택하고, 전체 선택하는 방법은 컨트롤 A, 그 다음 오른쪽 버튼 눌러서 익스플로드. 한 번 더. 나 잘못 불러드렸네. 거실이라 그랬는데 주방을 불러드렸네요. 거실 평면도. 그 다음 거실 정대도. 거실이 조금 쉬워요. 거실부터 합니다. 자, 전체 선택하고 익스플로드. 한 번 더. 또 익스플로드. 자, 한 번 더 눌러서 익스플로드가 비활성될 때까지 하시면 돼요. 어떤 건 3번, 4번까지도 하는 경우를 봤습니다. 자, 익스플로드. 나한테 필요한 것만. 오른쪽 버튼 눌러서 익스플로드. 그 다음에 나한테 필요한 것만 보이게 하고 불필요한 건 감출 겁니다. 그리고 한 번에 지워버릴 거예요. 자, 여기서는 이렇게 만듭니다. 2D 평면, 2D 인면 1번, 2D 인면 2번, 2D 인면 3번, 2D 인면 1, 2, 3, 2D 평면. 보시면 평면 하나에 인면 3개죠. 그러니까 평면 하나에 인면 3개. 자, 태그도 만들어 보시죠. 그 다음요. 얘네들 테두리선이라 그러죠. 테두리선은 이제 진짜 지워야 됩니다. 얘네들은 태그에 안 들어가 있더라고요. 자, 필요 없는 부분들은 과감히 삭제. 필요 없는 건 또 여기 감춰보도록 하죠. 하나씩. 중심선입니다. 여기서는 중심선이 필요 없어요. 근데 여기서는 중심선이 필요합니다. 이제 냅둬야 돼요. 단면선입니다. 단면선은 있어야 되겠고, 단열재는 필요 없으니까 감추고, 마감선 필요 없습니다. 감추고, 가구 필요해요. 그 다음 해치 필요 없습니다. 문자 필요 없고요. 창문 필요하겠네요. 자, 이렇게 감추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까지 됐으면, 자, 먼저 여기는 중심선이 필요 없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중심선을 감추고 선택한 다음 메이크 그룹. 저기도 해야죠. 태그도 움직여야죠. 선택하고 엔티티 인포 가서 2D 평면, 그 다음 선택하고 다시 한번 2D 평면. 자, 한번 해보시죠. 다시 중심선 켜고, 여기는 중심선들이 있어야 돼요. 그 중에 이렇게 삐죽삐죽 튀어나간 부분들 있죠. 이건 없어야 됩니다. 이레이즈로 이렇게 트림해주고 잘라주시고 선정리하면 됩니다.
삼각형이 되도록 이렇게 딱 맞추어 주세요. 그리고 이 지시선들이죠? 지시선 필요 없습니다. 다른 지시선들은 일단 이렇게 정리를 해보시죠. 자, 이제부터는 이제 하나씩 요 한 그룹씩 선택해서 태그를 인면 1번으로 바꾸고 make 그룹 역시 인면 1번 선택하고 인면 2번 make 그룹 인면 2번 선택하고 인면 3번 make 그룹 인면 3번. 자, 요렇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서는 이 중심선이 각자의 레이어로 같습니다. 지금은 이제 필요 없어요. 그러면 평면도에서만 꺼질 겁니다. 자, 중심선 끄고 전체 선택한 다음 딜리트 태그, 자, 딜리트 더 엔티티 눌러주시면 우리한테 필요한 것만 남기고 전부 사라집니다. 자, 이렇게 정리해 보시죠. 이제 하나씩 배치를 할 겁니다. 여기다 오면 되겠고, 얘는 여기, 얘는 여기. 자, 이렇게 배치 한번 해보시죠. 그 다음에 방향 맞춰서 회전합니다. 로테이트 원점 그리고 0도 90도 여기입니다. 얘도 선택하고 원점 0도 90도. 자, 방향은 이렇게 됩니다. 여기 스탠드 조명이 좌하단에 있죠.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세워야 되겠죠. 로테이트 화살표 방향 눌러서 방향 맞추고 원점 0도 90도. 자, 여기도 마찬가지. 로테이트 그 다음에 화살표 키 눌러서 방향 맞추고 원점 0도 90도. 마지막 선택하고 로테이트 화살표 키 눌러서 방향 맞추고 원점 0도 90도. 자, 이렇게 세워 보시죠. 자, 마지막으로 이제 이동을 시켜야 되는데 위치를 잘 보세요. 자, 위치가 여기 첫 번째, 두 번째죠. 요 두 번째 자리입니다. 이 두 번째 자리하고 어디냐면 바로 여기요. 안쪽으로 들어갑니다. 실내 인면이잖아요. 그러니까 안쪽으로 그리는 겁니다. 우리 눈에 보인 인면이란 말이에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그러니까 여기다 맞춰야 돼요. 자, 이동하기 끝점 잡아서 이렇게 끝점으로요. 안쪽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안쪽으로.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이 두 번째 점이 이렇게 안쪽으로 들어와야 됩니다. 건물 안쪽으로. 그리고 이렇게요. 다시 한번 봅시다. 첫 번째, 두 번째죠. 이 두 번째 점이 어디로 와요? 이 건물 안쪽으로 들어오는 겁니다. 실내 쪽으로. 그러면 이렇게 기본이 완성이 됩니다. 이제 그 다음에는요, 이제 실질적으로 모델링이 들어가야 되겠죠? 전체를 선택해서 잠글 겁니다. 락. 얘는 더 이상 작업되면 안 돼요. 그리고 태그를 또 만들 겁니다. 이제 나한테 필요한 태그들이 이제 겹겹이 쌓이는 거죠. 앞에 2D를 붙여놨어요. 도면이란 뜻이죠. 이제 우리가 만들 거는 3D로 붙일 겁니다. 벽.
그 다음에 이렇게 연필도 체크합니다. 그래서 내가 만든 게 다 3D 벽으로 들어가게끔 레이어랑 똑같은 거죠. 여러분들이 CAD에서 작업한 레이어랑 똑같습니다. 이름이 다를 뿐이죠. 이름이 다르고 사용하는 방법이 다를 뿐이지 사실상 내용은 같습니다. 여기 엔티티 인포 같은 경우가 속성창이죠. 오토캐드에서는 컨트롤 1키랑 똑같은 역할을 하는 거고, 태그는 레이어 창인 거죠. 그럼 이제부터 벽체를 만들 겁니다. 자, 우리가 보는 부분은 현재 여기죠. 그러니까 여기 벽 두께가 얼마인지 상관없습니다. 렉탱글 그냥 이렇게 그리셔도 돼요. 이거 딱 맞춰서 그려야 되나요? 아니요, 상관없어요. 왜요? 우린 여기서 볼 거잖아요. 이렇게 볼 거잖아요. 우리가 보는 방향 외쪽에 있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두께가 얼마인지 상관 안 합니다. 자, 또 요만큼 다시 요만큼 한 번 더 계속 이렇게 만들어 나가는 겁니다. 자, 여기는 벽체 하나예요. 그러니까 지우고, 여기는 창문이니까 나누는 거고, 여기도 창문이잖아요. 그러니까 나누는 겁니다. 자, 마지막으로 여기는 벽이니까 이렇게 맞춰주시면 됩니다. 푸시 앤 풀, 끝에까지 돌출. 자, 끝에까지 돌출. 자, 이런 모습이 되겠네요. 일단 자, 이렇게 만들어 보시죠. 이 부분은 어떻게 할까요? 여기서 요만큼 돌출해도 되고, 여기다 선을 그리고 이렇게 돌출해도 되고, 이거는 이제 여러분들 마음이 됩니다. 편하신 쪽으로 모델링 하시면 돼요. 요만큼만 돌출하신 다음에 이제 나눠지는 부분을 이렇게 지우면 돼요. 자, 이 부분은 반대로 자, 이렇게 선을 긋고 쭉 당겨 오시면 돼요. 자, 다시 한번 볼까요? 선을 긋고 쭉 연결합니다. 그러면 연결이 됩니다. 전체적으로 이런 모습이네요. 자, 벽체는 다 만들었습니다. 만들어 보시죠. 다 만들고 나면 트리플 클릭, 메이크, 그룹, 여기 그룹까지 해두시면 돼요. 또 만들죠. 필요에 따라서 계속 만들 겁니다. 3D 천장, 얘는 바닥이랑 같이 만들 거예요. 바닥도 있고 천장도 있을 겁니다. 자, 연필 갖다 놓고 바닥부터 만들까요? 자, 렉탱글, 푸시 앤 풀 150. 자, 트리플 클릭, 메이크 그룹. 바닥 완성됐습니다. 이번엔 이제 천장을 그릴 겁니다. 렉탱글. 자, 여기는 천장을 이렇게 하나 더 그려 놓을 겁니다. 이렇게 따로따로 분리되게끔. 그 다음 옵셋. 자, 위로 이렇게 올라가야 되겠죠. 얼마나 올릴까요? 한 500 올릴까요? 자, 그럼 얘도 똑같이 이렇게 500mm 올라가야 되겠죠? 상관없습니다. 자, 여기 구멍 났네요. 상관없습니다. 이거 라인 하나 그려주시면 돼요. 이렇게요. 그러면 자, 이렇게 모양이 완성됩니다. 일단 제가 이렇게 그려봤습니다. 자, 그려보시죠.
우리 여기다가 이제 천장을 요즘은 조금 한물 같지만 우물 천장을 좀 만들어서 그 안쪽에다가 간접등을 설치하고 그 다음에 나머지 공간에다는 매입등을 설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옵셋. 자, 이렇게 옵셋 하는데 요 라인에 맞춰서 이렇게. 물론 여기는 어차피 우리 눈에는 안 보이니까 그냥 이렇게 쭉 빼겠습니다. 이렇게 한번 그려보시죠. 여기다 우물천장을 넣을 거잖아요. 그러니까 푸시앤풀. 보통 요 깊이가 얼마냐면 최소 80에서 한 120 정도 돼요. 100mm. 근데 이걸 한 번 하는 게 아니고 2번 할 겁니다. 자, 이렇게요. 그냥 여기다가 등기구를 이렇게 설치해도 상관은 없어요. 실링등이라고 하죠. 실링라이트. 천장에 있는 이렇게 조명을 설치해도 되는데, 우리는 여기다가 간접등을 설치하기 위해서 이 안쪽으로 이렇게 집어넣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모습으로 그려보시면 됩니다.
그다음에 컨셉 편집을 하면 이게 지금 10만원 정도 그 다음에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봐야 될 게 뭐냐면, 여기다가 이제 매입등을 이제 넣을 겁니다. 보통 우리가 많이 쓰는 매입등이 대략 120 정도? 120? 125? 한 6인치 라인도 6인치 많이 쓰니까 한 150 정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여기 중간선에다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중간에다가 이렇게 가이드를 가이드가 안 그려지네. 네, 중간선에다가 가이드를 그려놔 보시죠. 여기도 (875니까) 여기는 라인을 이렇게 그려서 테이프로 미드 포인트를 맞춰 놓으시면 됩니다. 이런 모습이 되겠죠. 자, 이렇게 그려 보시죠. 보시면 이제 우리가 많이 사용하는 다운라이트들이 있는데, 뭐 2인치에서부터 시작합니다. 2, 3, 4, 5, 6, 7, 8 한 요 정도까지가 이제 제일 많이 사용하는데, 요즘 많이 사용하는 건 한 3, 4인치 정도? 그 다음에 이제 복도라든지 저기 사무실은 한 6인치 정도 많이 써요. 그러니까 3인치에서 6인치를 많이 쓴다고 보면 되겠죠.
자, 1인치면 25.4mm입니다. 곱하기 6인치. 그러면 152.4잖아요. 그럼 152.4만큼의 타공이 안 된단 말이죠. 무슨 얘기인지 이해되시죠? 구멍을 뚫는 기계가 있는데 얘가 150mm짜리가 있단 말이죠. 150, 그 다음에 그 다음으로 넘어간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렇게 가감하게 빼면 돼요. 예를 들어서 3인치예요. 그럼 25.4 곱하기 3, 76이잖아요. 그러면 얘는 75파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해되시나요? 간단하게 이렇게 암산해 보면 됩니다. 자, 여기다가 제가 150짜리 그러면 75mm네요. 자, 이렇게 하나 그리고 그 다음 복사. 간격은 얼마나 될까요? 간격은 이 전체 높이에, 그러니까 우리가 사용하는 이 높이에 대략 1.5배 정도를 간격으로 씁니다. 근데 이것도 계산하는 방법이 여기서 바닥까지 높이로 계산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사무실 같은 경우는 바닥에서, 아니 천장에서 책상까지 높이로 계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사무실은 주로 어딜 비춰요? 책상 위를 비치죠. 그러니까 천장에서 책상까지의 높이로 해서 1.5배로 계산하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복도 같은 경우는 어떤가요? 그냥 바닥을 비추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천장에서 바닥까지 높이로 계산을 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사용 용도에 따라서 높이가 달라지는 거죠. 여긴 거실입니다. 그러니까 2400 곱하기 1.5 너무 머네요. 3600이면 다시 한번 볼까요? 보통은 짧게 주면 한 900에서 길게 주면 한 1200에서 1500 정도 많이 줘요. 간격이 1200에서 1500 정도 많이 줍니다. 1.5가 아니고 0.5인가 보네요. 그러니까 2400 나누기 0.5 곱하기 0.5 1200이요. 자, 1200 간격으로 두면 되겠습니다. 1200 엔터 곱하기 5개. 자, 쭉 복제된 거 보이시나요? 자, 얘는 감추고 하이드. 다시 나누기 한 4개. 그러면 여기는 한 960 정도 되겠네요. 한 3으로 나누면 되겠네요. 여기는 나누기 3. 이 1280이니까 3으로 나누면 되겠고요. 자, 여기도 1200 곱하기 4개. 자, 요렇게요. 1200mm 간격으로 이렇게 만들어 놓으시면 되겠습니다. 다시요. 요 간격이 전체 높이에 1.5가 아니고 0.5. 0.5H입니다. H는 이제 높이가 되는 거죠. 0.5H로 보시면 되겠네요. 이제 나머지는 여기다가 푸시앤풀로 이렇게 구멍을 뚫으면 되겠죠. 역시 100mm만 올려볼까요? 한 개씩 한 개씩 다 100mm 올립니다. 천장이니까 이게 지금 이 부분은 천장이란 말이죠. 여기가 두께가 10mm 밖에 안 돼요. 그럼 사실상 여기는 비어있는 공간이란 뜻이겠죠. 이렇게 올리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만들어 놓고 트리플 클릭 메이크 그룹. 참고로 우리가 이렇게 하다가 잘못해서 이렇게 벽 안으로 들어가 버렸잖아요. 그럼 이걸 빨리 봐야 되는데 잘 안 되잖아요. 그죠? 우리가 쓸 수 있는 명령어가 여기 줌 익스텐트 기억나시나요? 컨트롤 시프트 알파벳 E. 이럴 때는 컨트롤 시프트 알파벳 E를 누르면 조금 더 쉽고 빠르게 할 수 있어요. 이렇게. 그러면 금방 해결이 됩니다. 막 휠 열심히 돌리지 말고 컨트롤 시프트 알파벳 E를 활용하면 좋습니다. 다시 설명하죠. 이 간격은 제가 아까 1.5H라고 했는데 1.5H가 아니고 0.5H가 되는 겁니다. 높이의 절반. 그러면 사무실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될까요? 자, 우리가 2400을 기준으로 했을 때 그러니까 책상 높이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여기다가 700을 뺀 다음 나누기 2 하니까 얼마가 돼요? 850이 됩니다. 그러니까 사무실 같은 경우는 850? 아니요, 900mm 간격으로 써요. 훨씬 더 간격이 좁아지겠죠. 근데 저런 복도 같은 경우는 어때요? 2400을 기준으로 하니까 이거 1200이 되는 거죠. 자,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천고에 따라서 이제 바뀌겠죠. 자, 기억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바닥하고 천장은 다 된 것 같습니다. 자, 어나이드 올. 그럼 이제 바닥하고 천장이 됐네요. 여기다가 사람을 좀 세워볼까요? 저는 사람을 지웠어요. 그죠? 우리가 여기다가 사람을 세워보는 거, 이제 우리 여러분들 이제 이해를 하셔야 되는데, 아이 레벨이라는 게 있습니다. 투시도는 아이 레벨을 기준으로 합니다. 아이 레벨, 눈높이요. 지금 보시면 여기가 소실점이 있어요. 그죠? 요 부분에 소실점이 있습니다. 자, 소실점 보이시죠? 소실점이 있어요. 이 소실점의 높이, 다시 말해서 여기 있는 이 지평선 또는 이 수평선의 높이가 어디 있어야 돼요? 사람의 눈높이에 있어야 돼요. 일직선으로 딱 찍는 겁니다. 투시도는 기본 사람의 눈높이를 기준으로 합니다. 그래서 사람이 있어야 이 공간의 크기가 얼마나 큰지 작은지, 그 다음에 얘의 높이가 얼마인지를 우리가 체크할 수 있어요. 자, 컴포넌트에 갑니다. 컴포넌트에 가면 여기 피규어들이 쭉 있어요. 여기 크리스니, 도미닉이니, 라우라니 이렇게 쭉 있어요. 자, 저는 크리스를 바닥에다가 이렇게 놔봤습니다. 자, 한번 놔보시죠. 이건 이제 제가 하는 방법 중에 하나예요. 이 높이를 어디다 맞춰요? 이 도미닉의 눈높이랑 맞추는 거죠. 이렇게. 정확하게 안 맞아도 돼요. 참고로 우리 귀 있죠? 귀. 이 귀 맨 위에 여기 높이가 자기 눈높이에요. 그러니까 이 귀의 맨 윗라인으로 맞추면 이게 아이 레벨이 되는 거죠. 참고로 이 투시도를 그릴 때 이 아이 레벨은 1500입니다. 우리가 손으로 아이 레벨을 그리잖아요. 그러니까 투시도를 그리게 되면 이 소실점의 높이를 1500으로 잡고 그리고 투시도를 그립니다. 이건 이제 제가 쓰는 요령이에요. 저는 이런 기준이 있어야 조금 더 쉽고 잘 잡히게 되더라고요. 여러분들한테도 그냥 이렇게는 알려드립니다만, 지금 보시면 소실점이 몇 개 나와요? 1개 나와요. 이건 1소점 투시도입니다. 만약에 2개를 나오게 하려면 얘를 이 상태에서 옆으로 이렇게 틀어버리면 돼요. 그러면 소실점이 이렇게 하나 나가고, 그 다음에 여기서도 이렇게 하나 나가고, 그 다음에 이쪽에서 소실점이 하나 또 나가요. 이해되시나요? 그럼 이러면 2소점 투시도가 됩니다. 3소점 같은 경우는 건물에 해당하는 거니까 건물 할 때 3소점을 맞추시면 돼요.
저는 여러분들한테 늘 권하는 게 1소점부터 마스터하세요. 1소점을 마스터하고 2소점을 쓰세요라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어디 가서 사진을 찍잖아요. 그럼 기본적으로 1소점으로 찍으세요. 1소점으로 찍어도 충분히 예쁘게 나옵니다. 일례로 우리 카메라맨들 있죠. 방송국에 다니는 카메라맨들이 제일 첫 번째로 배우는 게 뭐냐면은 수직 맞추기.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1소점을 찍 때 수직 맞추기를 해보세요. 수평 맞추기를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 구도가 예쁘게 잘 잡힙니다. 이게 가장 기초적으로 배우는 내용 중에 하나가 그거예요. 1소점으로 하세요. 수평 맞추기 하세요. 저도 잘 안 돼요. 그러니까 막 사진 찍을 때 급하게 찍으니까 잘 안 돼요. 그 생각을 해야 되는데 그게 안 돼요. 무의식적으로 그게 나올 만큼 연습 많이 하셔야 돼요. 이러면 이게 이제 가장 구도가 잘 맞는 건데 이걸 이제 저장해 놓고 쓸 겁니다. 자, 여기 어디로 가냐면 여기 씬이라고 있습니다. 장면. 여기 더하기 키 누르시면 돼요. 그러면 현재 장면이 이렇게 저장됩니다. 내가 이렇게 틀었어요. 더블 클릭. 그러면 이렇게 장면이 맞춰집니다. 틀었어요. 더블 클릭. 이 씬에는 어떤 다른 기능들이 더 들어 있습니다. 여러 가지 기능들이 들어 있어요. 그리고 내가 여기 내용을 바꿨습니다. 그러면 이 업데이트 버튼 누르시면 돼요. 여기 내용 바꿨어요. 내용이 추가되거나 혹은 재질이 들어가거나 조명이 들어가거나 그러면 여기 업데이트를 누르시면 얘가 이렇게 대화 상자가 뜹니다. 얘네들 다 업데이트 할까요? Yes, 업데이트. 그러면 업데이트해서 저장이 됩니다. 여기 더하기 키 눌러서 저장을 해보세요. 이제 가구를 모델링 할 겁니다. 이제 가구를 모델링 하려니까 뭐 벽체도 불편하고 다 불편해요. 자, 태그에 들어가서 여기 더하기 키 누르고 3D 가구. 자, 그 다음 연필 그림 클릭. 이제 작업을 하려니까 이제 귀찮은 거죠. 불편한 거죠. 자, 천장 감추고 벽도 감추고. 그럼 내가 원하는 것만 볼 수 있는 거죠. 나는 여기 있는 것들을 작업하고 싶어요. 그러면 여기 있는 인면과 평면만 보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인면 2번 감추고 3번 감추고 그러면 내가 원하는 것만 볼 수 있겠죠. 이게 레이어의 원래 기능이 이런 거죠. 제가 기존의 레이어를 버리고 레이어를 새로 만든 이유는 바로 이거예요. 내가 보고 싶은 것만 보고 싶은 거죠. 내가 작업하기에 편한 것들만 보길 원하는 거죠. 자, 그러면 가구를 모델링 해보자고요. 어렵지 않아요. 자, 렉탱글. 우리가 지금 제일 많이 쓰는 게 렉탱글이죠. 다른 명령어 안 쓰고. 조금 더 쓰면 서클 조금 쓰고 아크 조금 쓰고 나머지는 거의 쓴 게 없을 겁니다. 가장 기초적인 명령어들만 가지고 작업을 하고 있고, 자, 여기는 손잡이입니다. 손잡이가 이렇게 손잡이가 있는 것도 있고 이 부분이 속으로 들어갔을 수도 있고 이건 상세도가 없으니까 우린 알 수가 없죠. 저는 다 밀어 넣을 겁니다. 서클. 그 다음 이레이즈. 그러면 여기만 만들어지겠죠. 그 다음 복사. 자, 이렇게 생겼습니다. 자, 전부 다 이렇게 칸막이를 이렇게 그려보시죠. 얘가 바짝 붙어 있네요. 아, 이거 저기 붙어야 되는데 몰딩 만들었어야 되는데 까먹었네요. 일단 얘 만들었으니까 얘부터 해보죠. 그 다음에 요만큼 뗍니다. 18mm 떨어지네요. 그 다음에 푸시앤풀로 돌출시켜 줍니다. 면적이 가장 작은 것부터 돌출하세요. 그게 계산하기 쉽습니다. 자, 금방 만들어졌네요. 자, 만들어 보시죠.
그 다음에 손잡이는 10mm 안쪽으로 전 밀 겁니다. 이렇게 손잡이가 이렇게 안쪽으로 들어가 있는 거죠. 이렇게 걸레바지 부분도 10mm 안쪽으로. 자, 그러면 전체적인 모습이 나오네요. 저는 여기다가 조금 더 줄 건데, 요 테두리 있죠. 요런 테두리. 요 테두리에다가 한 2mm 틈을 줄 겁니다. 현재 상태에서 렌더링을 하면 여기는 평면상으로 아무것도 표시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더블 클릭하고 필요 없는 부분을 빼고 옵셋, 이렇게 디귿자 모양으로. 이렇게 디귿자 모양으로 해서 2mm를, 여기도 마찬가지 더블 클릭하고 옵셋 2mm. 그 다음에 얘네들을 안쪽으로 이렇게 밀어 넣을 겁니다. 한 10mm만. 그래야 밖에서 보면 이렇게 모습이 만들어집니다. 트리플 클릭, 메이크, 그룹. 지금 보니까 몰딩이 빠졌네요. 다시. 자, 몰딩을 다시 넣어야 되겠죠? 더하기 넣고 3D 몰딩. 자, 그러면 가구는 이제 감출 수 있고요. 이제 몰딩도 그려볼 수 있겠군요. 자, 몰딩을 그릴 때는 벽체를 꺼내놓고 보시는 게 편하겠네요. 자, 이렇게 보시죠. 벽체만 띄워봅니다. 사각형 그리시면 돼요. 이렇게 천장 따라서 사각형, 그 다음 바닥 따라서 사각형. 우리한테 필요한 건 라인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디귿자만 남기시면 돼요. 이렇게 디귿자가 남아요. 이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 부분은 몰딩이 없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렇게 지울 수 있게끔, 이러면 몰딩이 그려지겠네요. 자, 여기까지 그려보시죠. 자, 그 다음요. 렉탱글. 여기는 36,36 선택하고 팔로우미, 트리플 클릭, 메이크 그룹. 자, 그러면 천장 몰딩 됐고요. 걸레 바지는 10,100입니다. 두 개가 필요한 거죠. 하나씩 선택하고 팔로우미, 트리플 클릭, 메이크 그룹. 자, 여기도 마찬가지. 경로 지정하고 팔로우미, 메이크 그룹. 그러면 몰딩까지는 됩니다. 자, 몰딩, 벽, 천장, 가구. 그 다음에 씬에서 더블 클릭. 그러면 이런 모습이 되는 거죠. 우리가 이제 작업하는 모습이 이런 모습으로 차츰차츰 완성이 돼 갑니다. 자, 한번 해보시죠. 다시 봅시다. 자, 가구로 다시 넘어갑니다. 평면, 밑면 1번. 몰딩을 그렸으니 이제 홀가분하게 넘어갑시다. 자, 렉탱글. 따라 그리는 겁니다. 서클, 지우개로 지우고 복사. 자, 전체 선택해서 이동. 이렇게 맞춰 보시죠. 마찬가지겠죠. 면적이 작은 것부터 이렇게 끄집어내시면 돼요.
그 다음에 다시 안쪽으로 10mm, 10mm. 근데 여기서는 조금 다르게 갈 겁니다. 여기 면하고 여기 면도 이쪽으로 2mm씩 들어갈 거예요. 그러니까 얘를 감춰야 됩니다. 하이드, 푸시 앤 풀 2mm. 자, 이렇게 2mm를 감춥니다. 그러면 어나이드 올 하면 여기도 이렇게 틈새가 나게 돼요. 틈새가 없으면 나중에 렌더링 할 때 여기가 그냥 일자면이 돼요. 근데 틈새를 줘야만 좀 낫습니다.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여기도 2mm, 똑같이 2mm씩 줍니다. 그리고 다른 부위들도 마찬가지예요. 이렇게 기역자 모양으로 2mm, 여기도 기역자 모양으로 2mm, 푸시 앤 풀 10mm. 그러면 이렇게 모습이 나타납니다. 트리플 클릭, 메이크 그룹, 옆으로 이동합니다. 렉탱글. 답이 없어요. 계속 따라 그리는 거 말고는 답이 없습니다. 손잡이도 마찬가지고요. 그 다음에 마찬가지로 여기서 똑같이 요만큼만 나오면 됩니다. 자, 한번 해보시죠. 마찬가지로 푸시 앤 풀. 손잡이 부분부터 푸시 앤 풀 하시는 게 조금 더 편하고요. 이렇게 작은 데부터 점점 꺼내는 게 훨씬 더 수월합니다. 자, 여기까지 해보시죠. 마찬가지예요. 옵셋 2mm. 자, 여기는 자, 요렇게 합시다. 요렇게 디귿자로 해서 2mm. 여기는 기역자로 해서 2mm. 자, 근데 여기는 어떨까요? 이쪽으로죠. 그럼 옵셋이 아니고 얘는 복사가 됩니다. 2mm. 여기도 마찬가지로 2mm. 푸시 앤 풀 이렇게 안으로 넣어주면 이 틈이 있어서 틈으로 렌더링 할 때 모습이 보기 좋습니다. 자, 메이크 그룹 해보시죠. 요 마지막 한 개는 얘를 복사하시면 돼요. 이렇게 끝으로 복사하신 다음에 이렇게 조금 떼어 놓으시면 됩니다. 네, 그러면 이렇게 TV장은 완성됐습니다. 그 다음이요. 여기 TV로 넘어갈까요? 요 TV는 인면 2번에 보면 여기 두께랑 위치가 나와요. 자, 렉탱글.
그리고 여기 서클도 보면 우리 눈에는 등간격으로 보이는데 사실 복사해 보면 등간격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건 간격 무시하고 작업하시면 됩니다. 첫 번째 서클, 두 번째 서클, 그 다음에 두 개를 제일 끝에까지 복제합니다. 나누기 4개. 그러면 이렇게 나와요. 여기가 간격이 안 맞아요. 안 맞아도 어쩔 수 없습니다. 그냥 여기까지만 만듭니다. 보시죠. 전체 다 선택한 다음에 요 라인까지 이동을 할 겁니다. 방법은 화살표 키를 누르면 돼요. 오른쪽 화살표 키를 누른 다음에 이렇게 모서리를 갖다 대면 해당 위치까지 움직일 수 있습니다. 움직여 보시죠. 이제 푸시 앤 풀로 하나씩 꺼낼 건데 아까도 얘기했지만 면적이 제일 작은 것부터 쭉 꺼낼 때 역시 여기다가 갖다 대면 해당 높이가 나옵니다. 나머지 하나만 그렇게 하면 나머지는 이제 기준이 생겨서 이렇게 쉽게 돌출할 수 있습니다. 전부 다 돌출해 보시죠. 이제 모델링 할 때도 우리가 이제 했었는데 선택을 하시고 요 선택하고 이동 툴입니다. 그럼 보통 이동을 하면 이렇게 좌우로 이동을 해요. 근데 우리가 화살표 키를 누르면 이렇게 앞뒤로도 이동이 됩니다. 자, 지금 앞으로 나오고 뒤로 가는 거 보이시죠? 자, 이렇게 앞뒤로. 보통 TV는 이렇게 안쪽으로 해서 한 5mm만 들어가면 돼요. 이런 식으로. 그 다음 여기 손잡이도 마찬가지. 다 선택해 볼까요? 그냥 이렇게 다 같이 선택하고 조금만 안쪽으로 넣어 봅시다. 자, 보통은 일반적으로는 이렇게 좌우로 움직입니다. 그러나 화살표 키를 누르면 이렇게 앞쪽으로 또는 안쪽으로도 넣을 수 있다고 했습니다. 한 5mm만 안쪽으로 넣어주고 트리플 클릭 메이크 구로. 그러면 이제 왼쪽에 있는 가구들은 다 완성됐습니다. 다 됐으면 이제 이쪽으로 넘어갔죠. 평면상엔 여기 스탠드가 있는 걸로 나옵니다. 근데 이 테이블은 안 나와요. 평면상엔 있는데 입면상에는 어떤 모습인지는 안 나옵니다. 이건 여러분들이 적당한 거를 가져다 넣으시면 되겠고요. 테이프로 이렇게 미드 포인트에다 갖다 놓으시면 되겠네요. 그러면 이걸 한 번에 그릴 수 있는데 우리 두 번으로 나누겠습니다. 여기 전등갓하고 몸통하고 둘로 나눠서 그리죠. 자, 서클 조그맣게 하나 놓고 라인 이레이즈, 그 다음 아크, 2포인트 아크입니다. 자, 확대해서 지우고 다시 한번 2포인트 아크, 그러면 금방 모습 나오죠. 경로 선택하고 팔로우 미, 그러면 이와 같이 전등이 만들어집니다. 다시 만들어지는 거죠. 근데 이렇게 안 하고 여기에다가 내가 이렇게 복제를 해서 만들어도 크게 문제되진 않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옵셋을 하는데 이면 꺼볼까요? 자, 이렇게 옵셋 뭐 한 1mm, 그 다음에 적당히 선을 그려서 여기 끊어주고요. 여기도 이렇게 적당히 선을 그려서 이렇게 끊어주고요.
그러면 자, 이런 모습이 됩니다. 자, 그러면 선택하고 팔로우 미. 아까하고 모양은 똑같지만 어떻게 된 거예요? 그 위아래가 구멍이 난 거죠. 위아래로 이렇게 구멍이 나야 빛이 위아래로 이렇게 내려오겠죠. 디테일하게 그린다면 이런 식으로 디테일하게 그리셔도 괜찮아요. 그런데 나는 디테일한 건 좀 힘든데, 그러면 그냥 이렇게 그리셔도 괜찮아요. 팔로우미. 그냥 이렇게 그리셔도 무방합니다. 저 같으면 그냥 이렇게 그리고 말 것 같아요. 트리플 클릭, 메이크 그룹. 얘는 일단 감추겠습니다. 하이드. 그 다음 여기도 마찬가지. 렉탱글. 그 다음에 아크. 자, 선택하고 팔로우 미, 트리플 클릭, 메이크 그룹. 자, 언하이드홀 하게 되면 자, 이 모습이 이렇게 나오죠. 두 개 동시에 선택하고 밑으로 갑니다. 가운데서 여기 가운데로. 전등의 위치는 여긴 거죠. 자, 전등을 만들어서 이동까지 한번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 테이블을 만들어 보도록 하죠. 자, 이번에는 인면 1번은 끄고 인면 1번은 감췄고요. 인면 2번하고 인면 3번을 보겠습니다. 보시면 여기 평면, 인면 이렇게 보입니다. 자, 한번 도면 정리를 한번 해보시죠. 그러면 전체 위치를 한번 따져보자고요. 요 다리 위치입니다. 테이프로 이렇게 쭉 끌고 와서 이렇게 쭉 끌고 와서 다리에다 놓으면 돼요. 하나만 있으면 나머지는 복제가 되니까 이렇게 하나씩 맞춰 봅시다. 30mm네요. 네. 그럼 이쪽도 갖다 놔야 되는데 여기하고 여기 위치가 달라요. 자, 테이블 이용해서 이렇게 해볼까요? 90도 테이프. 그러면 이 부분에 책상 다리 모양이 완성됩니다. 자, 이렇게 그려보시죠. 근데 보시면 여기 간격이 22mm고요. 좌우는 30mm가 맞아요. 근데 여기는 30mm예요. 그러니까 여기 위치가 틀렸다는 얘기예요. 테이프 30mm, 30mm 이렇게 바꿔주셔야 돼요. 보면 여기 여기 다리 위치가 틀린 게 나옵니다. 자, 한번 바꿔보시죠. 사각형을 하나 그려봅시다. 렉탱글, 푸시 앤 풀. 자, 클릭해주면 높이 나오네요. 메이크 그룹. 자, 다리 하나 만들어 보시죠. 그 다음에 복사, 다리를 복사해 줍니다. 자, 복사해 보시죠. 자, 그 다음요. 여기 요 부분. 선이 여기서 중간에 이렇게 끊기죠. 요 부분이 지지됩니다. 쭉 끌고 올 건데 화살표 키를 눌러서 쭉 끌고 오시면 됩니다. 푸시 앤 풀 10mm만 되겠네요. 자, 트리플 클릭, 메이크 그룹.
그 다음 이동하기. 자, 미드 포인트까지. 자, 어디가 미드일까요? 네, 미드 포인트까지. 자, 이렇게 하나 복사해 보시죠. 여기만 있는 건 아니죠? 그러니까 또 복사. 자, 그 다음 또 로테이트. 원점 0도. 자, 컨트롤 키 눌러서 복사. 자, 이동하기. 자, 15mm. 자, 근데 얘는 특별한 문제가 없으니까 스케일로 이렇게 키워도 큰 문제 되지는 않습니다. 그 다음 또 복사. 그러면 이렇게 중간에 이런 부분이 완성됩니다. 보통 여기는 유리 같은 게 이렇게 올라간단 말이죠. 그래서 이렇게 유리를 만들어 봤습니다. 푸시앤풀 한 2mm 아주 얇게 제가 이렇게 유리를 올려봤고요. 근데 여기만 있는 게 아니고 이제 이쪽으로도 그려야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여기도 나누어 주고, 자, 푸시앤풀. 그 다음에 여기도 나누어 주고, 또 푸시앤풀. 트리플 클릭, 메이크 그룹. 그 다음에 재질은 유리 재질로. 자, 이렇게 그려보시죠. 또 있죠? 여기 상판 지지하는 요게 상판 지지대가 여기 또 있습니다. 얘도 마찬가지로 화살표 키 누르고 이동. 자, 미드 포인트에다가 놓고 5mm 트리플 클릭 메이크 그룹. 여기만 있는 게 아니죠. 그러니까 자, 또 복제. 그 다음 로테이트. 영도 90도. 스케일로 또 크기를 키워주고요. 또 복제. 네, 이런 모습이죠. 그 다음에 이제 여기에 상판을 그립니다. 이동하기. 자, 두께를 보면 30mm입니다. 푸시앤풀 30. 트리플 클릭 메이크 그룹. 네, 이렇게 생겼습니다. 하기 전에 얘네들은 감추고 얘네들도 감추고 여기처럼 이렇게 동글동글하게 하지는 못할 거예요. 그러나 이런 식으로 그리고 그 다음 테이블 이용해서 대략적인 위치를 잡아줄 수 있습니다. 자, 이런 모습이 되겠고요. 자, 저는 소파가 팔걸이가 더 길고 등받이가 짧은 이런 형태를 만들 겁니다. 팔걸이, 등받이, 쿠션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자, 한번 여러분들도 적당한 모습으로 나눠 보시죠.
여기 자세히 보시면 바닥을 잠깐 감추면 요만큼 떠 있습니다. 30mm네요. 자, 푸시앤풀 30. 일단 30mm를 올려봅니다. 이렇게요. 그 다음에 컨트롤 키를 한번 눌러서 손잡이만큼 올립니다. 그 다음 얘는 손잡이가 아니고 바로 여기 쿠션만큼만 올려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손잡이가 앞으로 나와도 좋고 이 쿠션 부분이 앞으로 나와도 좋고 이건 여러분들 편하신 대로. 저는 여기 20mm를 앞으로 뺄 겁니다. 트리플 클릭 메이크 그룹. 자, 여러분들도 편하게 디자인 해보시죠. 이렇게만 있는 게 아니고 미드 포인트에 쿠션이 있죠. 쿠션 두께를 보면 100mm네요. 100mm. 자, 트리플 클릭 메이크 그룹. 자, 적당히 이동. 이동해서 들어갈 만큼 이렇게 틈새도 만들어 주시고요. 그리고 복사. 그러면 모습이 완성됩니다. 여기에 이제 뭐 곡선을 넣든 뭘 넣든 하면 되는 거죠. 자, 한번 해보시죠. 적당한 위치에 이렇게 위치를 잡아주고 그 다음에 반지름 25mm, 그 다음 푸시앤풀 30mm, 트리플 클릭 메이크 그룹. 복제하면 됩니다. 그러면 발통까지는 완성됐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여기에 창이 없네요. 3D 창, 아니 문으로 할까요? 그 다음에 이제 필요 없는 것들은 또 다 감춥니다. 몰딩도 필요 없고 가구도 필요 없고, 네, 평면만 하나 평면하고 인면만 있으면 돼요. 벽도 필요 없고요. 이렇게요. 인면 1번 필요 없고요. 평면, 인면 2번, 인면 3번. 자, 이렇게 띄워 보시죠. 여기서 잠깐 체크를 해보죠. 평면을 보고 잠깐 체크합니다. 테이프. 창틀의 두께는 80mm, 창문의 두께는 30mm. 자, 렉탱글. 푸시앤풀 80mm, 트리플 클릭 메이크 그룹. 자, 창틀 하나 만들어 보시죠. 그 다음요, 여기 가운데 먼저 그립니다. 가운데 먼저 렉탱글
그 다음에 보니까 사각형이 두 개 나오는데 이 가운데 선 쓸 겁니다. 이 선은 버릴 거예요. 실리콘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사각형을 하나 더 그려서 지우면 됩니다. 푸시앤풀 30 트리플 클릭 메이크 그룹. 다시 한번 유리. 자, 유리 질감 주고 가운데다 맞추면 되겠네요. 같이 선택해서 메이크 그룹. 자, 하나 만들어 보시죠. 그 다음에 다시 한번 렉탱글. 여기 이제 기존의 거는 여기 어딘가에 있어야 되는데 위치를 몰라요. 그래서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 하나는 이렇게 그려서 모서리를 이렇게 움직이는 방법이 있고, 다른 하나는 렉탱글. 자, 모서리 여기까지 맞춘 다음에 이렇게 위로 옮기는 방법이 있고, 이거는 그냥 편하신 대로 쓰시면 됩니다. 자, 렉탱글. 푸시앤풀 30mm 트리플 클릭 메이크 그룹. 그 다음 유리 그리고 질감 부여해주고 트리플 클릭. 가운데다 넣고 함께 선택한 뒤 메이크 그룹. 중간으로 와야 되는데 보시면 작은 게 안쪽, 큰 게 바깥쪽이에요. 그러니까 작은 걸 먼저 맞춥니다. 자, 이동하기. 그 다음에 작은 걸 이렇게 미드 포인트로 맞춰 주시고요. 그러면 누가 문제냐면 요 큰 얘의 이면이 어디로 가요? 여기로 와야 됩니다. 화살표를 누르세요. 왼쪽 화살표입니다. 화살표를 누르고 클릭해 주시면 쉽게 맞출 수 있어요. 그 다음 나머지는 복제입니다. 오른쪽 화살표, 그 다음에 면에 갖다 대면 돼요. 자, 그러면 문이 완성되죠? 자, 그 다음에는 전체 선택한 다음에 얘를 가운데로 움직여야 됩니다. 이동하기. 그 다음에 이제 화살표 키를 누릅니다. 왼쪽 화살표 키고, 그 다음에 이렇게 움직이면은 커서의 위치에 맞춰서 움직이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로 여기 이 꼭지점에 맞춰서 갖다 놓게 되면 이렇게 문 가운데로 들어갑니다. 아니, 벽 가운데로 이렇게 딱 위치하게 됩니다. 자, 이렇게 위치를 만들어 보시죠. 자, 이쪽으로 넘어갑니다. 평면을 빼고 보면 이렇게 보여요. 여기는 자료가 있습니다. 근데 여긴 위치가 없죠. 이럴 때는 위치가 있는 것부터 합니다. 렉탱글 먼저 창 틀부터 그려봅니다. 푸시앤풀 80mm 트리플 클릭 메이크 그룹. 자, 창틀을 그려보시죠. 다시 렉탱글. 근데 보니까 요 지점이 없단 말이죠. 그래서 아까와 마찬가지로 사각형을 하나 그리고 이동. 다시 한번 렉탱글. 자, 이번에는 얘를 지우지 않고 컨트롤 누른 상태에서 X가 잘라내기죠. 푸시앤풀 30 트리플 클릭 메이크 그룹. 그 다음에 붙여넣기 컨트롤 V. 그러면 이렇게 좌하단점에 이렇게 붙습니다. 위치만 맞춰주시면 돼요. 같이 선택해서 메이크 그룹. 이쪽은 거꾸로 내려와야 됩니다. 이렇게 거꾸로 만들어서
이동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 아래쪽에 두께가 없기 때문에 그냥 옵셋 주시면 돼요. 얘는 뭐 이렇게 됐냐? 렉탱글. 네. 모서리 선택하고 이동. 그 다음에 옵셋. 이렇게 옵셋을 주시면 돼요. 자, 컨트롤 X, 푸시 앤 풀 30, 트리플 클릭, 메이크 그룹, 컨트롤 V. 자, 이동. 같이 선택하고 메이크 그룹. 이제 여기다가 이제 가운데다가 밀어놔야 되겠죠. 자, 가운데다 놓고 마찬가지. 여기는 이제 창문이 두 개밖에 없으니까 이쪽에서 이제 이 가운데로 놓으면 이렇게 가운데서 딱 마주치게 될 거고요. 두 개 같이 선택해서 평면을 펼쳐 봅니다. 그러면 위치가 이렇게 나와요. 이렇게 평면에다 놓으면 이제 1차적인 건 끝납니다. 다 켜볼까요? 그 다음에 인면하고 얘네를 끄고, 자, 가구 아직 켜지 말고, 이런 모습이네요. 자, 한번 여기까지 해보시죠. 여기서 하나만 더 보면 바로 요거요. 얘가 이렇게 돌아가야 됩니다. 걸레바지가 이렇게 돌아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걸레바지를 여기서 10mm를 더 뺍니다. 자, 뒤집어요. 안 보여도 잘 뒤집어 봅니다. 푸시 앤 풀. 자, 라인. 이렇게 10mm만 더 하고, 자, 또 반대로 돌려서, 자, 여기도 10mm. 자, 라인. 그리고 푸시 앤 풀로 이렇게 10mm를 꺼내 놓으면 됩니다. 그러면 모양이 완성돼요. 자, 그럼 다 만들어졌네요. 우리가 여기다가 이렇게 해볼까요? 윈도우 메뉴의 모델 인포. 지오 로케이션이 나오죠? 여기 셋 매뉴얼 로케이션에서 롱기튜드는 132, 레티튜드는 요거 37. 대략 우리나라죠. 그 다음에 섀도우에서 여기 J하고 A, 어거스트하고 줄라이하고 그 중간. (8월 1일) 그리고 그림자 켜주시면 이렇게 그림자가 들어온 걸 볼 수 있습니다. 자, 세팅해 보시죠. 자, 여기 보시면 여기 에셋 에디터라고 하는 당구공이 있습니다. 얘를 눌러 봅니다. 여기 당구공이 있어요. 요 아이콘의 첫 번째는 재질입니다. 요 두 번째가 조명이에요. 그리고 밑으로 내리면 중간에 화살표가 좌우에 하나씩 있습니다. 왼쪽에 있는 화살표는 재질입니다. 이건 V-Ray 재질이고요. 오른쪽에 있는 화살표는 옵션입니다. 내가 선택한 것에 대한 옵션 값이에요. 자, 이렇게
오른쪽을 열어놓은 다음 조명을 눌러봅니다. 그러면 여기 선라이트가 활성화될 겁니다. 자, 선라이트까지 찾아보시죠. 여기 이제 조명인데 조명하기 전에 자, 여기 세팅 있죠. 세팅을 눌러봅니다. 세팅값 먼저 설명을 조금 드릴게요. 여기 보시면 엔진이 있습니다. 렌더링 엔진에 대해서 나온 내용입니다. 보시면 CPU로 렌더링 할 건지 GPU로 렌더링을 할 건지, 그래픽 카드에 보면 GPU라는 것이 존재하죠. CPU는 센트럴 프로세서 유닛이라고 하죠. 중앙 연산 처리 장치라고 하고, GPU는 그래픽 프로세서 유닛이라고 합니다. 주로 이렇게 렌더링에 관련된 역할을 하는 건데, 이 GPU는 어디 달려 있냐면 여러분들 많이 들어봤을 겁니다. 그래픽 카드, 요즘 말 많은 엔비디아라고 하는 그 그래픽 카드 있죠? 그래픽 카드 안에 이렇게 붙어 있습니다. CPU처럼 연산 처리 장치가 하나 붙어 있는데 그걸 GPU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누구로 렌더링을 할 거냐, CPU로 렌더링 할 거냐, GPU로 렌더링 할 거냐, 이 얘기예요. 뭐가 빠를까요? GPU가 빨라요. 근데 GPU를 놓고 렌더링을 하게 되면 여기 오른쪽에 여기 버튼 누르면 체크해 주는 게 있습니다. 지금 여기 그래픽 카드가 나오고 그 다음 CPU로 나오고, 이렇게 두 개 체크하면 두 개 다 쓴다는 얘기예요. 둘 다 써서 렌더링 하겠다는 얘기입니다. GPU로 렌더링을 하게 되면 하나 문제가 문제가 아니고 옵션 값이 하나 안 나와요. 여기 보시면 여기 글로벌 일루미네이션 값을 체크해 놓으면 여기에 값이 하나가 안 나와요. CPU로 놓게 되면 여기에 이렇게 커스틱부터 해서 GI 커스틱, 앰비언트 어클루전이라는 항목이 나옵니다. 이 항목 때문에 CPU를 쓰는 거예요. GPU를 체크하면 이 앰비언트 어클루전이 비활성됩니다. 앰비언트 어클루전이라는 게 어클루전이 우리나라 말로 폐색입니다. 폐색이에요. 음영이란 뜻이에요. 그 왜 저기 우리 엑스레이나 CT 같은 거 찍으면 그 그림자로 질병을 판단하잖아요. 장기를 그림자 만들어서 확인해 보잖아요. 그게 폐색입니다. 그게 어클루전이에요. 근데 이 어클루전은 어디서 쓰는 거냐면 이런 부분도 이렇게 모서리나 이런 틈새에 그림자를 만들어주는 역할을 해요. 그래서 얘를 켜놓고 하면 경계가 조금 더 그림자가 많아져요. 근데 얘가 꺼져 있으면 경계 부분에 그림자가 많지 않아요. 그래서 이렇게 경계가 이렇게 하얗게 타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일부러 요거를 조금씩 켜놓고 써요. 자, 확인해 보시죠. CPU를 체크하신 다음에 CPU 체크하고 오른쪽에 가면 글로벌 일루미네이션이 있고 맨 오른쪽은 온오프고 그 다음에 여기 스위치가 있습니다. 얘를 누르면 비활성되기도 하고 활성되기도 하죠. 처음엔 비활성되어 있습니다. 요거 활성화시키면 맨 밑으로 내리면 여기 앰비언트 어클루전 값이 꺼져 있을 겁니다. 얘를 켜주세요. 그러면 틈새나 그림자, 그러니까 틈새나 경계 부분에 그림자를 얘가 넣어줍니다. 그래서 조금 더 경계가 잘 보이게 돼요. 자, 그 다음 프로그레시브가 있습니다. 요건 끄세요. 순차 렌더라고 합니다. 그게 무슨 얘기냐면 처음에 면을 계산해줘요. 재질 계산해줘요. 그 다음에 순차적으로 그림자 계산해줘요. 조도 계산해줘요. 이렇게 순차적으로 쭉 가는 게 프로그레시브 렌더입니다. 근데 요걸 끄게 되면 버켓 렌더가 됩니다. 네모난 요만한 네모난 사각형이 왔다 갔다 하면서 렌더링을 해줘요. 이 프로그레시브 렌더보다 버켓 렌더가 속도가 조금 더 빨라요. 그래서 프로그레시브 렌더를 씁니다. 프로그레시브 렌더를 꺼야 돼요. 그 다음 퀄리티입니다. 품질이죠. 하이 플러스로 놓으면 어떻게 될까요? 당연히 느려요. 이건 두말하면 잔소리겠죠.
당연히 느려요. 그럼 언제 하이 플러스 써요? 납품하러 갈 때. 내가 이제 최종의 렌더링이야. 이제 더 이상 안 할 거야. 이거 납품하러 갈 거야. 이럴 때 하이 플러스로 놓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미디움이나 로우 플러스로 놓으시면 돼요. 보통 미디움 놓고 많이 써요. 디노이저는 상황에 따라서 온오프 하시면 돼요. 내가 그냥 전체적인 분위기만 볼 거야. 그러면 이거 끄세요. 난 이거 최종 렌더링 할 거야. 고품질로 렌더링 할 거야. 그럼 디노이저를 켜세요. 노이즈라는 것이 발생합니다. 렌더링을 하면 빛이 부족해서 이렇게 점점 이렇게 찍히는 노이즈가 발생해요. 그 디노이저 그러면 뭐예요? 그 노이즈를 제거해주는 기능이 디노이저입니다. 자동으로 놓는다는 얘기예요. 얘를 끄면 여기에 뭐 V-Ray가 할 거다, NVIDIA AI를 이용할 거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냥 오토 놓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카메라 값 넘어가고 렌더 아웃풋 넘어가고 애니메이션 넘어가고 인바이런먼트를 눌러봅니다. 우리가 따져야 될 게 바로 이 GI 값이에요. 다른 건 다 괜찮아요. GI 값이 꺼져 있죠. 이거 켜주셔야 됩니다. 켜주세요. 이렇게 보시면 좋습니다. 광원이 있어요. 여기 광원이 있습니다. 그러면 광원에서 빛이 이렇게 나오겠죠. 그죠? 우리 실제로 지금 여기 형광등이 있잖아요. 형광등에서 빛이 나와요. 우리 물리 시간에 배웠습니다. 빛의 입자설과 파동설을 배웠습니다. 중학교니까 물리라기보단 과학 시간에 나왔겠네요. 기억나시나요? 빛의 입자설과 파동설. 빛의 파동설은 요만한 틈으로 빛을 쏘면 빛이 이렇게 쭉 퍼져나가죠. 그게 마치 물이 이렇게 쭉 파도가 이렇게 쭉 옆으로 퍼져나가는 것처럼 퍼져나간다고 해서 빛의 파동설이라고 하는 거고, 빛의 입자설이라는 것도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빛은 입자로 돼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햇빛 같은 걸 많이 쐬거나 불빛을 쬐면 따갑다라는 느낌을 가질 거예요. 그러니까 살이 타서 그런 게 아니고 빛이 직접적으로 맞닿아서 입자 때문에 따갑다라는 느낌을 받습니다. 그래서 빛의 입자설과 파동설 두 가지가 있습니다. 옛날에는 입자설 따로 파동설 따로 그랬는데 요즘은 입자 파동설을 얘기하기도 합니다. 뭐 어쨌든 중요한 건 여기서는 입자설입니다. 빛은 입자가 있다라고 여기서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광원으로부터 빛이 직접 나오는 건 프라이머리 레이입니다. 주광선. 근데 사물에 이렇게 빛이 와서 이렇게 닿으면 퍼져 나가겠죠. 이렇게 산란을 하겠죠. 이때 나오는 요 광선을 세컨드리 레이라고 합니다. 요 세컨드리 레이를 계산해라 라고 하는 겁니다. 글로벌 일루미네이션, 바로 이 첫 번째 광원 프라이머리 레이와 이렇게 사물과 부딪혔을 때 퍼져나가는 세컨드리 레이를 계산해라 라고 하는 게 GI 값입니다. 참고로 3D 맥스는 그냥 빛이 오브젝트를 투과해 버립니다. 투과해요. 물체를 이렇게 두 장 놓잖아요. 그렇게 그냥 빛이 이렇게 투과해요. 근데 V-Ray를 켜면 투과 못하고 튕겨 나가버립니다. 그거 계산하라는 얘기예요. 이렇게 세컨드리 레이의 밝기가 어느 정도 되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글로벌 일루미네이션, GI라고 돼 있죠. 이거 글로벌 일루미네이션의 약자입니다. GI라고 돼 있잖아요. 이 값이에요. 글로벌 일루미네이션. 그래서 프라이머리 레이와 세컨드리 레이가 나오는 겁니다. 프라이머리 레이는 브라우트 포스로, 세컨드리 레이는 라이트 캐시로 계산해 주세요. 이런 뜻입니다. 이리디언스 맵도 하나 더 있어요. 사실은 이리디언스 맵이 제일 빨라요. 그리고 가장 현실적인 건, 그러니까 우리 현실 세계에서의 빛과 똑같은 걸 가진 건 라이트 캐시입니다. 근데 라이트 캐시를 프라이머리 레이에 못 써요. 빛의 입자를 엄청 많이 써야 되거든요. 그럼 컴퓨터가 계산을
감당하지 못해요. 그래서 라이트 캐시는 세컨더리 레이로 돌리고 프라이머리 레이에서는 이리디언스 맵과 브라우트 포스 두 가지를 쓰는데 브라우트 포스보다 이리디언스 맵이 퀄리티는 조금 떨어집니다. 대신 속도는 조금 더 빨라요. 그래서 보통 이리디언스 맵을 많이 씁니다. 자, 이렇게요. 기본값은 이렇게입니다. 아주 초보적인 기본값은 이렇게 놓고 그 다음에 주전자 그림을 누르면 이렇게 렌더링이 됩니다. 어둡죠? 자, 멈추고, 자, 제가 GI를 껐습니다. 렌더링하면 밝게 나오죠. 세컨드리 레이를 계산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빛이 그냥 통과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기 어둑어둑한 이유는 그림자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거 체크해 주셔야 돼요. 요거를 체크해 놓고 렌더링. 그러면 확실히 어두워지는 걸 체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도 렌더링 하시는데 여기 렌더링 항목이 두 개예요. 화살표 있는 렌더링은 인터랙티브 렌더라고 합니다. 이건 나중에 쓰세요. 인터랙티브 렌더는 화면과 연계해서 화면을 움직이면 얘도 방향이 바뀌고 렌더링을 즉각 해줍니다. 그러니까 작업할 때는 조금 편할 수 있어요. 근데 메모리를 많이 차지해요. 계속 렌더링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메모리를 많이 차지합니다. 우리는 요 화살표 없는 이 렌더를 쓰시면 돼요. 얘를 누르면 여기 렌더링 중입니다 라고 떠요. 그죠? 녹음 버튼이죠. 얘를 끄면 렌더링이 꺼집니다. 얘가 어두워요. 밝게 하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카메라에 있는 기능들을 이용해서 밝게 하는 방법도 있고 GI 값을 올려버리면 돼요. 예를 들어서 한 20이나 30까지 올려버리면 얘가 또 이렇게 밝아져요. GI를 올려버리면 이렇게 밝아집니다. 또 이제 오늘 우리가 확인해야 될 건데 바로 여기 선라이트를 올리면 돼요. 이 선라이트에 보시면 여기 이제 태양의 밝기입니다. 근데 가급적이면 태양의 밝기는 건들지 마세요. 태양의 밝기를 건들면 여러분이 나중에 기준을 못 잡습니다. 어느 정도지? 기준을 못 잡아요. 그럼 뭘 건드려야 되냐면 자, 여기 밑으로 내려가면 여기 보면 파라미터에 보면 커스텀 오리엔테이션이 있고 컬러 인텐서티가 있죠. 인텐서티가 밝기입니다. 요 인텐서티 멀티플러 값이 바로 요 값이에요. 인텐서티 값은 안 바꿔요. 이건 바꾸지 마시고 여기 사이즈 멀티플러는 바꿔도 돼요. 요건 그림자 테두리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림자 테두리가 이렇게 진하게 나올 거냐 흐릿하게 나올 거냐 바로 그 내용이에요. 예를 들어서 제가 여기만 렌더링을 할 거예요. 요 부분만. 지금 그림자 테두리가 또렷하게 나오는 거 보이시죠? 근데 저희 사이즈 멀티플러 값을 10으로 줬습니다. 그러면 요 그림자가 이렇게 흐릿하게 퍼져 보이는 거 보이시죠? 가까운 곳은 그림자가 또렷하게 나오고 사물로부터 그림자가 멀리 떨어지면 어떻게 돼요? 그림자가 쭉 퍼지죠? 그게 사이즈 멀티플러 값입니다. 한번 해보시죠. 참고로 요 값을 쓰면 돼요. 얘가 리전 렌더라고 합니다. 리전 렌더라고 해서 내가 보고 싶은 부분에 영역을 지정하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영역을 지정하면 그 해당 영역만 렌더링 해줘요. 다시 누르면 꺼집니다. 누르면 켜지고 꺼지고. 그 다음에 이제 밑으로 쭉 내려갑니다. 쭉 내려가면 여기 옵션이라고 있습니다. 이 옵션에 보면 바로 요 값이요. 이펙트 디퓨즈하고 이펙트 서피큘라예요. 이펙트 디퓨즈라고 하는 단어가 이제 계속 나올 건데 사물이 지닌 기본 색상을 디퓨즈라고 합니다.
우리가 이제 사물이 어떤 특정한 색들을 쭉 가지고 있잖아요. 그건 디퓨즈 컬러라고 합니다. 사물의 일반적인 색상 혹은 일반적인 재질 이런 건 다 디퓨즈라는 말로 통용될 거고요. 서큐큘러는 뭐냐면 어떤 물체가 빛을 받으면 하이라이트가 일어나요. 그죠? 이렇게 빛이 이렇게 반짝이는 하이라이트 효과가 일어납니다. 그건 서큐큘러라고 합니다. 그래서 디퓨즈 값에 얼마나 많이 영향을 줄 것인가 그 얘기예요. 빛이 1만큼 왔는데 실제로는 디퓨즈에다가 일반 오브젝트에다가 제가 다섯 배를 더 밝게 해주세요 라고 했습니다. 렌더링하면 얘가 5배가 더 밝아져요. 이런 식으로. 여기 밝아진 거 보이시나요? 다시 볼까요? 디퓨즈에다가 10배 더 밝게 해주세요. 그러면 사물이 좀 조금씩 밝아집니다. 그리고 서피큘러는 뭐냐면 여기 지금 햇빛이 이렇게 들어와 있죠. 이 부분이 얼마나 더 밝아질 거냐. 한 10배 더 밝게 해주세요 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두 개가 합쳐져 가지고 밝아지게 돼요. 이렇게 보고 나서 밝기를 내가 조절해야 되겠다라고 생각이 들면 이제 GI 값을 바꾸든지 아니면 여기 디퓨즈 값이나 서피큘러 값을 바꾸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디퓨즈를 5로 올려버리고 GI 값도 한 10으로 올려버리고 다시 렌더. 그럼 이제 이거 오토매틱으로 나가지고 밝기가 딱 고정이 되겠네요. 어쨌든 밝기가 이런 식으로 조금씩 조절이 됩니다. 렌더링은 계속 하셔야 돼요. 지금처럼 값 바꾸고 렌더링. 실제로 모델링하고 재질 주는 건 50%밖에 안 돼요. 그럼 나머지 뭐냐 그러면 렌더링 하는 게 40%예요. 그럼 10%는 포토샵에서 리터칭 하는 거예요. 포토샵에서 이거 밝은데 좀 더 밝게 하고 어두운데 조금 어둡게 하고 또는 밝아야 되는데 어두운 데가 있고 어두워야 되는데 좀 밝은 데가 있단 말이죠. 이런 거 다 포토샵에서 리터칭 합니다. 포토샵 작업이에요. 나머지는.